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는 말만 살찌는 게 아닙니다. 강릉 영진항 앞바다의 물고기들도 포동포동 살이 오르죠. 새벽 4시 제철 맞은 이들을 맞으러 배들이 하나둘 항구를 빠져나갑니다. 항구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이곳이 오늘의 조업 장소입니다. 요즘 영진항 앞바다에는 도루묵이 가득합니다. 도루묵은 무엇보다 고소한 알이 별미인데요. 지금이 알이 꽉 찬 도루묵을 맛보는 한때랍니다. 2월달 가면은 알이 너무 굳어가지고 그때는 산을 시기돼가지고 그때도 알이 맛이 없어요. 그 이제 알이 이제 생겨가지고 말랑말랑할 때 제일 맛있어요. 이거 요 부분을 대고 네. 이로 딱 물어 이로 앞니로 네. 딱 물으면 여기가 터져. 그러면 그냥 쭉 빨면 돼. 그래 이게 저 속풀이 할 때 아주 그저 그만이다 이거야. 해장국보다 더 좋은 거예요. 도루묵 알은 배에서만 맛보는 별미죠. 새벽 바다에 혼자 나와도 외롭지 않은 건 줄줄이 올라오는 고기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 고기가 양이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네. 이게 장비가 일을 해주니까네 힘은 안 드는데 좀 이렇게 기분이 고기가 어제처럼 많이 올 때는 기분이 좀 좋고 지금은 이제 기분이 조금 좀 그러네. 비록 만선은 아니지만 오늘 할 김칫거리는 충분히 얻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김장 품앗이가 사라져간다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에 누구네 집에? 저 자상 형님. 아, 꽃단 형님네. 네. 그 다음은? 제일 큰 아니지. 그 다음은 누구네 집? 우리 동네는 김장을 하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품앗이를 해요. 예, 집집마다 다니면서 해주고 그래요. 100포기를 우리가 김장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30포기는 여의분을 해야지 돼요. 이 보세요, 머리를. 왜요? 이분들 한쪽씩 주려면 김장한다고 품앗이를 한다고 소문이 나서 좀 있으면 김치통 들고 쭉 줄 서요. 그분들도 채워서 줘야지 되고. 이곳에서는 김치에 도루묵을 넣는데요. 들어갑니다. 아뜨거한다. 다시마, 무, 파, 뿌리를 넣고 팔팔 끓인 국물에 도루묵을 삶아 그 육수를 사용합니다. 푹 삶아지면 체에 걸러 맑은 국물만 받아냅니다. 여기에 채소를 한데 부어 넣고 김치소를 만들죠. 놔두세요. 김치는 재료와 방법에 따라 그 종류만도 수백 개에 이릅니다. 한 지역의 문화, 기후, 특색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죠. 둘러앉아 배추 속을 넣는 모습을 보니 꼭 어린 시절의 김장날 같습니다. 형이 들어가고 있나 지금? 옛날에 추웠잖아요, 그죠? 그 맨손에 장갑 안 끼고 소금 배추 절이고 짓던 생각. 지금도 어디 가면 그 우리 깍두기 국물, 김치 국물에다가 밥 비벼 먹는 거 최고 맛있죠. 모락모락 김이 솟는 흰 쌀밥에 배추김치 한 조각. 아마도 한국인의 입맛을 이만큼 잘 나타내는 모습도 없을 겁니다. 이곳에서 김장날 빠지지 않는 것이 서거리 깍두기인데요. 서거리는 명태 아감입니다. 서거리에 명태 써버리. 저 깍두기 담글 때 이거 같이 섞어서 해놓는 거예요. 여기 맛있는 거래요. 요 숭택이. 요거는 장난식으로. 요건 장난보다 더 맛있는 거래요. 밥 주머니가. 아주 여기 진짜 맛있어요.
서거리 깍두기는 명태가 많이 잡히던 강릉에서 오래전부터 먹어온 김치입니다. 대표적인 국민 생선이었지만 아쉽게도 명태는 이제 동해안에서 사라졌죠. 명태는 사라졌어도 강릉의 오랜 전통 서거리 깍두기의 명맥은 이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리고 딸에게 그렇게 음식은 우리의 문화로 남게 되는 거겠죠. 이 무에서 물이 생기잖아. 고루고루 섞으세요. 맛있겠다. 썩으리 많다. 맛있겠다. 쏘그리 많어. 젓갈하고 무 깍두기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둘이 먹다 하나 다른 나도 몰라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때 해야지 제맛이 나지. 여름에 해도 맛도 안 나요. 세월이 흘러도 소중한 것들은 오래도록 우리 곁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파김치를 만드는데요. 여기에도 생선이 빠지지 않습니다. 요 파김치에 지금이나 요거 마늘 뭐 생강 넣고 마른 오징어를 불고가지고 그래갖고 넣어요. 생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질겨지지만 마른 오징어는 김치 국물이 스며들어 쫀득해진답니다. 이건 오징어로 만든 액젓입니다. 오징어 파김치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 한다죠. 김치는 담근다고 표현합니다. 담근다는 말에는 익거나 삭도록 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익고 삭는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완성되는 음식이란 뜻이겠죠. 오징어만 골라 먹게 돼. 오징어 간이 배가지고 맛있어서 오징어만 골라 먹고 파만 이제 나중에 남아. 쫀득하면서도 아삭한 별미 김치입니다. 강원도에서 도루묵은 겨울철에 자주 먹는 반찬이 됩니다. 밥상에 올릴 때는 주로 조림이나 찌개를 하죠. 바닥에 물을 깔고 매콤한 양념을 발라 자박자박 졸여내거나 얼큰하게 끓여내면 밥 반찬으로 그만입니다. 옛날에는 이 바닷가에 그냥 니아까를 끌고 나가면 그냥 막 쫄대를 푸대요. 이 도루묵을 푸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그거를 삶아서 김장하고 발에 열어 말려서 겨울 내내 졸여 먹고 막 이렇게 하셨다고. 그전에는 말도 못해 엄청 났었대요. 학교와 문방구에선 도루묵알을 수북이 쌓아놓고 군것질거리로 팔기도 했답니다. 오독오독 터지는 도루묵알은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인기가 좋았습니다. 소금 솔솔 뿌려 석쇠에 구워도 별미죠. 진한 바다 내음 풍기며 화려한 풍미를 자랑하는 동해안의 김치.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지? 다른 반찬 없어도 밥 한 공기 비우는 건 문제 없습니다. 강릉 연곡면에 사는 부부의 김장 준비는 밭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이고, 얘는 밑에가 모르고 있네. 이거 배추 받아요. 얘는 속이 아직 안 찬 것 같으네. 이것도 그래도 생각보다 잘 쳤어요. 배추뿐 아니라 무, 갓, 파까지 모든 김치 재료를 직접 키우고 있죠. 이게 하루하루 아침 저녁으로 무난 인사를 안 드리면 얘네들이 안 커요. 그러니까 정성 들인 만큼 농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쁘잖아요. 자식 키우듯이 이 야채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참 이뻐요. 부부의 김장철 비장의 무기는 이 황어입니다.
봄이 되면 연어처럼 황어도 산란을 위해 강을 오르는데 이곳엔 물보다 고기가 더 많을 정도랍니다. 잡은 황어는 모두 젓갈로 담그죠. 이거가 지금 소금 넣어갖고 현재 한 2년 된 거거든요. 예. 그걸 끓여요. 끓여요? 예, 그 달인다고 그러죠. 젓국을 달인다고. 네, 달여서 이제 그걸 김치에 넣고 예, 달여가지고 이제 물을 받고. 받쳐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게 한 2년 된 거라서 이게 뼈가 다 녹아요. 그래서 김치 먹으면서도 이 안 눈해하고 눈해하고 차이는 많아요. 김치 먹어보면 맛이 그냥 뒤끝이 구수하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이게. 봄에 황어젓을 담가두는 건 겨울철 김장을 위해서입니다. 황어젓은 보통 2년 정도 삭힌 다음 젓국을 만드는데요. 약한 불에 한나절 끓인 다음 체에 걸러 맑은 젓국만 걸러냅니다. 꼬박 하루가 걸리는 작업이지요. 인천 장봉도가 고향인 부부는 25년 전 이곳 강릉 산골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인천에서도 생선은 김치를 담글 때 꼭 넣는 재료였답니다. 동해안의 생선 중 고향의 김치 맛을 떠올리게 한 건 이 양미리였습니다. 한 번은 보니까 양미리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한 번 넣으면 어떨까? 밴댕이하고 성질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고서 그 양미리를 갖다 한 번 넣었거든요. 근데 해서 봄에 먹어보니 맛있는 거야. 인천에서 먹던 밴댕이 김치를 대신한 양미리 김치. 쫀득쫀득 씹히는 고소한 맛이 고향을 생각나게 합니다. 서울의 한 수산시장. 아침 일찍부터 꼼꼼하고 깐깐하게 따져가며 동태를 고르는 분이 있습니다. 겉면이 이렇게 맑고 비늘이 좀 이제 어둡지 않은 거, 비늘이 깨끗한 거, 이게 조금 명태가 맛있는 게. 명태가 명태가 없어 보여. 명태로 김치를 담아야죠. 어김치에. 어김치에 김치를 담아야죠. 고향은 어디신데요? 저는 함. 요리사인 윤선희 씨는 북한에 있을 때 국영식당의 운영 책임자로 일했답니다. 껍데기 전체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지. 그래 살고기가 이제 안 되지. 봐봐. 여기 살점이 떨어지잖아. 응? 이렇게 위에 이제 살점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여기를 마지막까지 요 끝에까지 이렇게 손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근데 이거 이제 연날이겠죠? 이런데 이렇게 조심조심 해서 살점 떨어지지 않게 해야. 오늘은 명태어장 담그는 법을 며느리에게 알려줄 거랍니다. 어떤 음식에 쓸 것인지에 따라 소금물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구분해야 한답니다. 포를 뜬 명태에 소금물을 부어 발효시키는 어장은 김장부터 반찬까지 두루 쓰이는 기본적인 식재료라는데요. 북한에선 새우젓이나 액젓이 아니라 이 명태어장으로 김치를 담근답니다. 김치소에 무채를 넣지 않고 양념을 모두 간 뒤에 명태어장을 썰어 넣고 버무린다고 합니다. 주물러는 절대로 안 되고 살살 문질러서 이렇게. 북한은 기온이 낮아 김치의 양념이 강하지 않답니다. 보통 남한에서 넣는 양념량의 반 정도면 충분하다죠. 저희는 많이 무치면은 안 돼요. 못 먹어요. 김치를 굉장히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데 양념 맛이 진하면 배추가 이제 첫째 배추가 물러져요. 그리고 식감이 살아있질 않고요. 대신 명태어장은 아끼지 않고 배춧잎 사이사이에 듬뿍 끼워 넣습니다.
명태가 정말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어요. 명태어장을 넣은 김치가 완성될 즈음이면 총각물을 잔뜩 넣고 함께 버무리는데요. 이걸 북한에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시나요? 이거는 이제 우리 배추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석박지라 그래요, 우리는. 배추 김치를 이렇게 우리 항아리에 이렇게 하나씩 담는데 배추 한 돌기 담고 그다음에 무 하나 담고 또 배추 한 돌기 담고 무 한 돌기 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사이에다 넣어요. 배추김치와 총각무김치를 한 단씩 층층이 쌓아 올린다 해서 석박지라 부르는 겁니다. 이름은 같지만 배추와 무를 한꺼번에 섞어 버무리는 나만의 석박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네요. 이번엔 또 다른 북한 김치를 맛보여 주겠답니다. 향긋한 배에 낙지와 문어까지 다양한 속재료를 배춧잎으로 싸는 개성 보쌈 김치라는데요. 빠르면 10월 말에 담가두고 1월 말에 먹는답니다. 개성에선 보쌈 김치를 한 끼에 하나씩 국물까지 남김없이 먹는다는데요. 무친 뒤 바로 먹어도 익은 듯한 맛이 난답니다. 이 양념을 만들 때 양념에 이제 명태 우리 식혜같이 명태 어장을 담은 거를 양념을 버무려서 숙성을 했다가 그걸 갈아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멸치젓이나 이제 우리 새우젓 있잖아요. 네. 멸치 액젓이나 뭐 새우젓 이런 거 넣는 대신 계란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충분히 숙성된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익은 맛이 조금 살아있죠. 김치를 쌌던 배춧잎으로 밥을 싸서 먹어도 별미랍니다. 우리의 수육처럼 김장날 빠지면 섭섭한 요리가 하나 있답니다. 네, 지어야 되니까 살짝만 해야지. 밥을 볶은 뒤에 만두피로 싸서 찌거나 구워 먹는 음식이랍니다. 밥만두. 밥을 넣었다 그래서 밥만두. 1번 주자예요, 1번 주자. 어디 가든 길거리 가면 길거리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누구나 다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허기졌을 때 밥이니까 또 밥만두 한두 개 가지고 이제 요기가 되는 거죠. 대표적 거리 음식인 떡볶이나 김밥에 비하면 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죠. 누가 언제 먹기 시작했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북한의 명태 어딤채처럼 강원도에도 젓갈로 만든 특별한 김치가 있습니다. 양념에 조물조물 묻혀 넣으면 그 자체로 요긴한 밑반찬이 되는 창란젓. 이 창란젓을 무와 함께 버무려 김치로 담근다는데요. 창란젓은 창란만 넣고 양념 넣어가지고 하고 요거는 무채를 좀 섞어서 하고. 그럼 김치예요? 그러니까 창란 채김치라고 보시면 되지. 오래전부터 먹어온 강원도의 별미 김치랍니다. 무는 채 썰고 창란젓은 한 번 씻어낸 다음 고춧가루 듬뿍 넣고 버무려 미리 삭혀둡니다. 요거는 좀 더 사가야 돼요. 밥식혜 같지 않고. 밥식혜는 한 3일만 사고 먹어요. 근데 이거는 좀 더 걸려야 돼요. 비린내가 나서. 그래서 맛나라도 맛있어요. 꼴뚜기는 겨울이 다가오는 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 하나죠. 오징어처럼 말려 구워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한답니다. 예, 이전엔 이게 값도 없었는데 지금은 비싸지. 옛날엔 이 값이 쌌어. 돈도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이게 꼴뚜기를 서민들 먹는 고기야. 이곳에서는 마른 꼴뚜기로 식혜를 만듭니다.
식혜는 생선과 밥을 섞어 발효시킨 음식이죠. 우리 여기는 다 이렇게 말려서 해 먹어. 식혜를요? 예. 생 걸로는 잘 안 해 먹어. 생 거는 데쳐서 초장에다 찍어 먹든지 무쳐 먹든지 볶아 먹든지 이렇게 식혜는 안 해 먹어서. 오징어는 좀 딱딱해서 어르신들이 잡기가 좀 그래요. 부르면 시끄다고. 이 꼴뚜기는 연한 맛이 있었고 또 오징어보다 또 시원한 맛이 나요. 그래서 저희 꼴뚜기로 식혜를 해요. 이걸 먼저 넣어줄까? 아니 앞쪽에다 같이 넣어주세요. 이거 짰죠? 짰어. 식혜에는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귀한 시절엔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답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말이지 잘 살고 이런 우리 친구들 잘 사는 집에 이런 걸 더 많이 해 먹고 없는 집은 이런 것도 못 해 먹었어요. 예, 고춧가루가 없어서. 고추 한 근에 김치 10포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한 근 가지면 얼마 못 돼요. 한 번 더요. 지금이야 식혜가 사철 해먹는 음식이 됐지만 과거엔 김치와 함께 겨울을 나는 반찬이었습니다. 서울 막내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마 툭탁 엄마 밥식 해줘 없나? 밥식 해줘 엄마 해서 부채줘. 그 아저씨가 돈 좀 보내라 그래. 맨날 그냥 먹지 말고. 겨울이면 생각나는 반찬 꼴뚜기 식혜입니다. 못생겨도 맛은 좋다는 도치를 넣고 찌개를 끓일 참인데요. 이 계절엔 살은 적어도 꽉 찬 알 덕분에 암컷이 인기가 좋답니다. 이거 알 빼면 이거 회 잡수려면 순놈 사야 돼. 이거는 찌개 끓이려니까 이걸 샀지. 도치 음식 중 으뜸은 김치 넣은 얼큰한 도치 알탕이죠. 김치는 그대로도 훌륭한 반찬이지만 도치와 조화를 이루면 또 다른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도치는요, 이 술 잡순달 술국으로도 좋아요, 아주. 아침에 해장국도 좋고요. 명태국도 좋지만은 이거는 얼큰한 맛에 더 맛있어요. 도치 알은 소금에 절여 부친 다음 쪄먹기도 합니다. 여기는 주로 이게 명절 때, 제사 때 이게 올라가요. 그리고 설날에는 누구나 없이 이 알을 많이 해서 애들도 주고, 이제 술상에도 도치 알을 썰어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썰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술 안주도 되고. 도치 알찜은 도치가 알을 베는 이 시기 겨울 한철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오돌오돌한 게 맛있잖아요. 씹는 맛 있잖아요. 이 소리 나는 맛을 먹어. 맛. 술 한 잔 드릴까요? 네. 자꾸 말로만. 이번엔 막장을 넣고 명태찌개를 끓일 겁니다. 된장은 메주에서 간장을 빼고 남은 것으로 만드는데 막장은 메주를 직접 갈아 만들죠. 강원도식 된장인 막장을 푼 물에 나박선 무를 넣고 끓이는 명태찌개. 그런데 이 찌개를 부르는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옛날에 하던 걸로 막장 넣고 끓이는 게 왁찌개예요. 그래서 옛날 저 이름으로 왁찌개 끓이려고 지금 썰어놨어요. 예, 왁찌개나 사투리가 들어가니까 왁찌개. 명태를 맑게 끓인 것은 명태국. 이렇게 막장을 넣고 구수하게 끓여내면 왁찌개라고 부른답니다. 계절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라고 하죠.
인물은 못생겨도 맛있지. 생각은 지 맘대로 되는데도 맛은 괜찮아요. 제철 식재료가 품고 있는 계절의 기운을 느끼며 사는 것. 즉석 식품에 길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요? 입동이 지나고 올해도 김장철이 시작됩니다. 봄부터 젓갈을 담그고 여름엔 간수를 뺀 소금을 준비하고 가을엔 고춧가루를 빻아두어야 완성되는 1년의 시간이 담긴 김치. 여기에 우리의 삶도 함께 익어갑니다.